여러분, 혹시 지금 편안함을 찾고 계신가요? 안락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한계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강렬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영혼에 이 강력한 힘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당신은 세상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보트와 통나무를 누가 들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의도적으로 마찰을 만들어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또 다른 고통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방해하는 군중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매일의 반복만이 당신을 단련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진짜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18, 그들은 나를 몰라. 19, 그들은 나를 모른다고.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가 아무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안락한 규칙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들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하지만 바로 그 야수의 외침이 당신을 평생 주저앉아 있게 만들 안일함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은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뛸 겁니다.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아 헤맬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과 다를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굶주림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이 당신의 정신을 바꿉니다. 당신은 잘 길들여진 존재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야수로 변모하게 됩니다. 악마가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그 악마의 침대 밑을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어떻게 깨우는지 모릅니다. 그저 편안함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려는 겁니다. 열정, 갈망, 굶주림, 그리고 그 야수성을 깨우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났을 때 나는 최상의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잠자는 야수를 언제든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스스로를 깨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생 최고의 몸과 정신 상태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뛰어난 정신은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야수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집에 불독 한 마리를 키웁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줘도 그 녀석은 절대 배부르다는 법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당신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고의 임원이 되십시오. 5km 마라톤을 완주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km의 도전에 이기십시오. 당신이 의사가 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위대한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감량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몸으로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성취하십시오. 오늘 바깥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물이 좀 더 차가웠으면 혹은 비가 왔으면 하는 헛된 희망에 기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릴 때 폭풍우가 몰아치기를 바랍니다. 목표도 거리도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진정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강해지십시오. 야수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저는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에 나약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달려보지만 출렁이는 뱃살을 느끼며 좌절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당신에게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제 식단은 이랬습니다. 아침 달리기, 점심 달리기, 저녁 달리기, 그리고 간식으로 또 달리기.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집착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누구나 동기부여에 넘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옥이 펼쳐지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해내야 한다 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지옥에 걸어들어가 포기하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수만 가지 의문 속에서도 결국 이겨낼 방법을 찾아내는 그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빨리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6분 완성 복근 운동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약간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과는 오직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인간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의 정신회로는 완전히 새로 배선되었습니다. 마치 낡은 집의 차단기처럼 때로는 낡은 생각들을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자는 동기부여가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반면 내면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은 마치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굶주린 개와 같습니다. 저의 냉장고는 결코 가득 차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우는 불독처럼 바닥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그 정신.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저는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모든 감정, 심지어 분노나 좌절까지도 연료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고통의 순간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통은 시험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승리의 기억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며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 1초의 결정을 내립니다. 제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 기억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꺼내봅니다. 아, 너는 지옥 훈련을 3번이나 겪고 그중 2번을 수료했지. 동료가 목숨을 잃을 만큼 끔찍한 훈련이었어.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저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방법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집요함 앞에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훈련 시절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겁쟁이가 되지 말자. 저 교관들을 봐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처럼 이 보트 밑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저들은 우리 같은 보트팀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자. 오늘 저들의 영혼을 빼앗아버리는 거다. 거짓된 동기부여는 무엇이 됩니까? 진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교관이 지시하기 전에 보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범보트 팀을 무너뜨릴 수 없어. 결국 다른 팀들이 지쳐 쓰러질 때 우리 팀은 보트를 내려놓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에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저는 동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교관들이 아내와 잠도 못 자게 만들자.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우리 이 범보트 팀 생각만 나도록 말이다. 악천후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라톤 훈련을 하는데 영하의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약한 자들은 실내의 러닝머신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당신의 결과를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대회 당일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주최 측이 대회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정신 상태로 영감과 동기부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삶의 치열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편안함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도전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에 맞서 싸우십시오. 영감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10%만 더 나아지려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30km를 뛰었다면 이번 주엔 33km를 뛰십시오. 만약 당신이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10%는 그냥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임감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아와서 치열한 노력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 당신의 직업, 당신의 배우자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으러 올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키우는 불독은 음식을 주면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 한번 들지 않고 공격적으로 먹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한정된 먹이를 두고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각인된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먹이가 가득한 냉장고와 자신만의 밥그릇이 있지만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마치 20마리의 다른 강아지들이 자기 밥을 뺏으러 올 것처럼 먹습니다. 당신이 그런 정신을 가질 때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90명은 그저 표적일 뿐입니다. 9명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전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90명의 표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로 선택한 9명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그단 한 명의 전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극복했을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인생은 메달이나 증명서나 좋은 집, 돈,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받는 날, 당신의 메달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볼 것입니다. 그 상처들은 당신이 기꺼이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실패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응원단장이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명확한 목표도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5km 경주도 특정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고 없이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목적 없이도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이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수행. 당신은 아무런 경주도 목표도 없을 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이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진짜 목적이 나타나는 그날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많은 돈. 그런데도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잠재력 중 75%가 여전히 당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지력, 영혼, 심장, 투지, 용기를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폐, 뼈에 온갖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에 창의적으로 변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죽을 때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보존된 몸으로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죽으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파악하고 그것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시험받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구덩이와 목과 우회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군인, 거의 모든 직업은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우리 인간도 진화합니다. 당신 또한 야수로서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저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삶이 좋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야수로서의 자격을 다시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정신적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 정신적 불황과 싸우십시오. 당신의 모든 고통이 밤하늘의 별이 되고 모든 상처가 영광의 훈장이 되기를. 당신의 길에